지방에는 보통 자가 내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60%를 제가 넘는다고 알고 있고, 서울은 아마 50%. 그래서 지방에 집이 한 채 있던, 서울 수도권에 한 채 있던, 정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집값이 1억이든 10억이든 나중에 이 영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환율 폭등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두로 개입을 했다, 이 엄중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거의 팩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연금, 거기에 엄청난 돈을 이 환율 방어에 사용함으로써 최근에 환율이 1430원대, 오늘 장중 1430원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잠깐 오늘 12월 26일인데요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폭을 갑자기 1480원을 넘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어제 확 떨어졌다. 뭔가 이게 안정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꾹꾹꾹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TO를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뉴스 기사들도 제가 꾸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왜 이 환율 관련된 이야기와, 보통 우리가 지금 지방에, 저도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고 지방에 내 집 마련해서 살고 있는 보통적인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돈이 많다거나 부자라거나 어디 한 기업의 CEO라던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대출 끼고 샀다가 열심히 매달 대출 월급을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다 갚고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지금 열심히 그 전철을 밟아서 그나마 원화 돈을만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돈이 풀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실물 가치보다는 점점점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 돈에, 내 자산에 이런 하락을 방어하는 목적으로서 부동산이 됐던, 또 주식이 됐던 간에, 또 코인이 됐던 간에, 실물 자산 투자가 됐던 간에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우리가 이게 집값의 이 환율 관련돼서 지금 이런 정부의 갑자기 국민연금에 수십조를 태워서 환율을 안정화하는 것까지, 이게 왜 우리 집값에, 부동산에, 실물 자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내용을 짧고 굵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위적인 환율 폭등의 원인이 서학개미의 탓이다, 누구의 잘못된 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항상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고 국채를 발행했고 빚을 냈고 사람들에게 뿌렸고, 이게 본질적인 원인에, 또 최근에 한미 그런 관세 잘못했죠, 협상 자체를. 이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이 정부에서 모든 했던 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있는 자금을 끌어서 태워넣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돈이 아니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매달 연금식으로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노후에 내가 은퇴 퇴직하고 나서 월급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가 그것도 반이 아니죠. 거의 100% 강제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라. 너희들 나중에 노후 돼가지고 너희들 납입했던 금액 대비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정해서 다시 연금식으로 돌려줄 테니까 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그래도 가입하기도 싫고, 지금 저희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후배들 안 그래도 인구가 적게 태어나고 나중에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가 지금 왜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계속 왜 내가 불입하고 있냐라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 다음 하나의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이 자금을 건드린다? 왜 누구의 허락을 받고 건드린 거죠? 국민투표 같은 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그냥 국민들의 돈이니까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고, 이게 점점점 시간이 어떻게 되면 점점점 이게 또 제가 또 부정적이거나 약간은 좀 안 좋은 쪽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정부의 이런 수십조의 돈을 여기에 태움으로써 환율이 안정화됐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이런 모든 지표들,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고, 대비해서 뭐가 얼마고, OECD 기준 대비해서 뭐가 얼마고, 부채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연말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빚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이는, 환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빚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그냥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한간의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외국에서 항상 기준은 우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대한민국 원화가 말이죠. 달러 기준에 또 달러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축이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야 저게 뭐지? 최근에 그래서 환율 이런 걸 인위적으로 지금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심심치하게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떤 유력 일간지에서 미국에 그런 갑자기 대한민국 환율이 확 떨어지고 이게 뭔가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거 정말 점점 코너에 몰리는 쪽으로.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온다는 기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매력적으로 볼까 우리나라를? 점점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돈을 자기들 엔화를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지금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올린다 그러고 금리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나갈 달러는 많고 미국에도 달러를 줘야 되고 매년 말이죠. 뭐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관세는 관세 폭탄대로 맞고 대한민국 그렇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내수가 좋다거나 여기서 뭔가 경제를 예전 IMF 때는 어떻습니까? 같은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외환 보유고가 다 떨어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금모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90년도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남아있고 제조업 중심에 아직까지 성장의 동력이 그게 남아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열심히 빨리 빚을 다 갚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거는 그 당시 인구가 많았고 제조업 관련돼서 아직까지 발전하기 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미 저성장에 들어왔고 제조업도 중국에 다 넘어가 버렸고 그렇다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지금 여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이런 시기에 기업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중대재 무슨 뭐 노란봉투 이런 법들 또 강성 노조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하나하나씩 다 지금 미국으로 공장 짓고 어디 가서 공장 짓고 베트남에 가고 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위기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다 위기가 한 방에 지금 들어닥쳤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의 그 최후의 보루의 그 돈을 건드렸다? 쌈짓 돈을 건드려서 환율을 방어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점 최악으로 가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공수처리 꽉 해가지고 더 튀어오른다 그러죠. 더 튀어올랐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지금 뭐 4천 뭐 얼마 달러가 있다는 그 외화 보유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건드려서 혹시나 이게 또 여기 푸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갔을 때 달러를 또 풀어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말이죠. 환율 방어에 써버리면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또 이렇게 좀 안정되겠죠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냐면 옛날에 대한민국 IMF 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다 써버리고 원래 달러도 없었는데 다 써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브리핑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몇십억 달러밖에 없어가지고 IMF한테 차관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망하고 막 이래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지금 그게 그렇게 또 간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액 달러를 환율 방어에 써버린다? 그러면 이게 더더더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면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이 신용평가하는 그런 기관들 있죠. 저 한국의 신용도를 점점 낮추면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빌릴 수 있는 달러가 더더 없어지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다 원자재 대부분 수입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들 대부분 또는 원자재들 석유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수입을 할 때 대한민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 기반으로 다 사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생존에 달려있는데 지금 무슨 애국심에 호소해서 달러를 풀어라 너희들 기업들이 달러 가지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할 때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 외화 보유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풀어서 환율을 안정화시켰을 경우에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끝장난다. 이것이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예전에 IMF 위기가 왔을 때처럼 금리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인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또 자영업에서 대출받고 있는 기업들, 자영업자분들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 부채 채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 버티고 이제 다 팔고 실무자산 떡락하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쭉쭉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은
이거 진짜 완전히 금리가 초고속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오르면 도저히 내가 저 빚, 대출 이자, 원금을 못 갚은 사람들, 또 회사에서 예전처럼 잘리고 월급을 못 받으면 내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자산을 팔면 너도 나도 다 팔기 때문에 자산이 시장 자체가 폭락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내 집 한 채만 그냥 있어가지고 대출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구역계 해서 그 집에 살면 되는데 보통 대출이 거의 다 있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옛날부터 내가 열심히 내가 빚을 갚은 분들은 뭐 다 갚아서 상환이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 집 사시는 분들 대출 다 끼고 사는데 위기가 다가와서 대한민국 자체가 외국에서 봤을 때 매력이 없는 투자처라 생각하고 돈이 다 빠져나가고 달러를 아무 때도 빌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살라 그러겠죠. 누가 사겠습니까? 이 돈을 계속 투자했는데 국채가 그렇게 안전하다 하지만 저 망할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위기가 되고 사람들의 심리는 와 이거 안 되겠다 망했다 하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야 되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지금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도 다 잘리게 되면서 내가 고용을 못 받게 되면 월급을 못 받죠. 월급 못 받으면 매달 이렇게 나가야 되는 원리금, 생활비, 애들 학원비 다 잘리게 되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외식 애들 학원 관련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면 여기 또 일하시는 모든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폭삭 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상가 임차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임차인분들이 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임대인들 또한 연쇄적으로 다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 또 나오겠죠. 물건들이 경매가 나오고 또 빚 못 갚으면 은행에다가 저당 잡히고 경매 넘어가고 다 해서 연쇄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기업, 뭐 자영업자, 국가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빚 엄청나게 여기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잠시 그 쌈짓돈에 국민연금을 쏟아부어서 안정화시키는데 또 뭔가 또 안 되면 기업이 또 고용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업이 제대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수출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또 금방 알죠. 시장에서는 또 튀어오르면 또 나중에 돼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외환 보유액 달러를 여기 또 태워넣어서 안정화시키게 되면 달러는 대한민국이 점점 없어지면 예전에 IMF처럼 전부 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연쇄적인 부도가 다다닥 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집,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폭삭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또 비관적으로 가자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부 야당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는 이렇게 97년도 98년도 이때는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유튜브 통해서 다 쉽게 누구나 공짜로 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팩트 분석을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시기에는 중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왜 자꾸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했을 때 점점 우리 자산이 예전처럼 저렇게 망하는 것이 아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누군가는 집을 팔고 현금을 보유해서 나중에 폭락하는 자산을 잡으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있는 집은 팔지 마시고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임대료가 전월세 시장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지방과 마찬가지겠지만 입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금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고 과소비하는 것 좀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달러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든지 또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든지 계속적으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실물자산 쪽으로 내 원화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생존하고 특히나 내 배우자, 내 자녀들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관심을 정부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돈이 많고 뭐 강남에 뭐 엄청나게 많고 뭐 현금이 막 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99% 이상의 우리 일반인들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 좋은 또 댓글 좋은 의견 있으면 제 영상 댓글에서 같이 좀 남겨주시고 우리가 같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댓글 통해서 의견 좀 주시면 정말 저도 많이 배운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이팅입니다.